머리를 자를 때, 농사를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등등 일들을 할 때 입는 옷을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것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키, 폴로랄프로렌, 뱅뱅. 여러분들은 이 브랜드가 얼마나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올해로 나이키는 58세, 폴로는 55세, 뱅뱅은 39세입니다. 당연히 어떤 브랜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별로는 아니지만 오래된 브랜드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브랜드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 나이 134살이 된 진짜 워크웨어 브랜드, 오늘은 카라트 이야기입니다. 카라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워크웨어 브랜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시기 위해 먼저 워크웨어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워크자켓이라고 하고 이런 걸 워크웨어라고 합니다. 작업복 느낌이 나는 멋이 있는 옷이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건요? 이렇게 입으면 워크웨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이런 게 진짜 워크웨어입니다. 카라트가 추구하는 워크웨어죠. 디자인은 꼭 멋이 우선은 아닙니다. 기능이 우선이 될 수도 있죠. 카라트는 애초에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진짜 작업자들을 위해 만든 옷이죠. 오래 입어야 하니 튼튼한 박음질 혹은 튼튼한 원단을 사용하고 작업의 종류에 따라 연장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듭니다. 아니 카라트는 멋이 있잖아요. 저건 멋이 없는데요? 그 멋은 카라트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멋이 없어 보이는 작업복에도 카라트의 로고만 들어가 있으면 없던 감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건 카라트가 로고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로고로 일관된 목적의 옷을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일관된 목적이 바로 작업복, 영어로 워크웨어죠. 이제 본격적으로 카라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1890년대에는 강철과 증기기관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작업들을 모두 사람이 했던 시기였죠. 강철과 증기기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꽤 거칠고 험한 작업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 작업에 맞는 강한 작업복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그 시기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가구를 팔던 회사가 실패를 하고 시기에 맞춰 작업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실패를 맛본 회사는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죠.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입을 옷이니 그 작업자에 맞게 설계를 하기 위해 실제로 철도 직원을 불러 물어봅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그 장비를 어디에 넣는 게 편할지 등등 작업자들에게 유용하도록 디자인을 설계하고 만든 작업복이 이 멜빵 바지 오버롤입니다. 이 옷은 작업복이 기준이 되고 더 많은 작업자들이 이 옷을 입으면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 작업복을 만든 회사 대표의 이름이 바로 카라트 해밀턴입니다. 카라트의 철학에는 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직에 대해서 믿음이 가건 가지 않건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정직 같은 단어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같은 곳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만약 발렌시아가에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멋을 내야 하는 패션 브랜드에서는 감성 혹은 스타일 같은 단어가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카라트는 멋을 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기능이 먼저인 옷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공산품 공장에서 쓰일 법한 정직이라는 단어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한 카라트는 생산 공장을 늘려가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에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카라트는 미군을 위해 전투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튼튼해야 하고 실용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밀리터리 의류와 워크웨어는 공통점이 꽤 많기 때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917년 카라트의 초어 코트를 출시합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품 이야기할 때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 초어 코트는 지금도 출시되지만 디자인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재나 디테일을 만드는 방식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바뀌지 않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디자인을 보통 클래식이라고 부릅니다. 카라트는 파리에도 공장을 차리며 꾸준히 성장했지만 미국에는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 닥치죠. 바로 경제 대공황이 닥칩니다. 주식시장은 망가지고 카라트도 망할 위기까지 가지만 이것을 버티고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재밌는 건 카라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카라트는 작업자를 위한 회사였고 그 카라트에도 역시 옷을 만드는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카라트는 경제공황에도 그 작업자들의 권리, 노동시간 등등 작업자들을 지지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업자들에게도 정직했던 거죠. 그리고 1937년 창립자 해밀턴 카라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와일리가 카라트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아웃도어 라인과 사냥 라인이 출시되었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사냥할 일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은 따로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본 카라트 자켓은 1975년도에 출시됩니다. 바로 덕 액티브 자켓이죠. 이 자켓 디자인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켓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카라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켓입니다. 그 말은 즉 작업할 때 말고도 일상복으로도 입었다는 말이죠. 카라트가 의도적으로 일상에서 입도록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대중들에게 디자인적으로 멋이 보이게 된 옷이었죠. 이때부터 카라트는 달라집니다. 아니 카라트는 그대로이지만 카라트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달라지죠.
1980년대부터 카라트는 힙합계에 있는 사람들이 입기 시작합니다. 카라트의 옷이 멋있다기보다는 멋있어 보이는 시기가 온 거죠. 유명인사들이 카라트를 입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에게도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됩니다. 작업복으로서가 아닌 꾸미기 위한 옷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워크웨어를 대중화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 만난 카라트가 운이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라트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을 때는 작업한 지 거의 100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지키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정직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보너스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카라트를 좋아한 대중들은 미국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었죠. 이때 카라트는 워크웨어에 멋을 넣은 라인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카라트 매장은 모두 이 라인이죠. 바로 1994년 시작된 카라트 WIP입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WIP는 멋을 추구하지만 오리지널 카라트는 계속해서 작업자를 위한 옷과 잡화를 만듭니다. 1998년 해밀턴의 증손자가 카라트를 이어갑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작업의 종류도 바뀌고 새로운 기능의 소재도 개발될 겁니다. 카라트 역시 새로운 소재나 의류들을 개발하죠. 퀵덕, 스톰 디펜더, 카라트 포스, 에어포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레인 디펜더까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합니다. 새로운 옷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멋이 아닌 작업자의 편의를 1순위로 만든 옷들이었죠. 자, 이제 이 옷에 카라트 로고를 달아볼게요. 이 옷이 괜찮아 보이는 건 로고빨일까요? 아니면 카라트의 이미지 덕분일까요? 후자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트 WIP, 워크 인 프로그레스의 약자로 멋부린 카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복 브랜드가 아닌 작업복 느낌의 패션 브랜드입니다. WIP는 스케이트 팀과 BMX 팀을 만들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스케이트 팀을 만든 브랜드가 있었죠. 바로 스투시와 슈프림입니다. 근데 그것에 더해 BMX 팀도 만들었습니다. BMX는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묘기 자전거죠. 네, WIP는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스트릿의 목적을 둔 브랜드입니다. 스트릿답게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컨버스, 아페세, 네이버우드, 더블탭스, 나이키, 베이프 등등 거대한 브랜드들과 함께 말이죠. 워크웨어 같아 보이지만 타겟 자체가 작업자가 아닙니다. 이 옷을 입고 작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이렇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워크웨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작업자를 위한 기능적인 워크웨어, 그리고 작업자 느낌이 나는 멋을 추구하는 워크웨어. 카라트는 그 두 종류를 모두 갖고 있는 셈이죠. 아이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인 카라트 아이템은 이걸 겁니다. 이 자켓, 그리고 이 후드 집업. 먼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자켓은 디트로이트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처음부터 디트로이트 자켓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퍼 자켓이라고 불렀죠. 왜냐면 초기 카라트에 지퍼가 달린 유일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는 양 옆에 2개, 가슴에 하나, 안주머니 2개로 총 5개가 있습니다. 등에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주름이 져 있고 보온성을 위해 거친 담요 같은 안감을 덧댔습니다. 완전히 작업자를 위한 옷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멋을 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겠죠.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출연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덕 액티브 자켓입니다. 후드가 달린 이 워크 자켓은 특별히 튀는 디자인도 튀는 색깔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좋죠. 이것도 지퍼가 달려있는데요? 이건 디트로이트 자켓이 나온 지 한참 후에 나온 옷입니다. 안감에 패딩이 있어 굉장히 따뜻한 자켓입니다. 이름이 덕 액티브라서 오리털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 덕은 오리털이 아닌 네덜란드어 DOEK, 덕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캔버스 가방 아시죠? 이런 캔버스 소재인데 덕은 그것보다 조금 더 촘촘한 캔버스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와 밑단을 조이는 시보리는 추위를 막기 위한 디자인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워크 자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써멀 후드 집업입니다. 주로 독서실에 갈 것 같은 학생분들이 입은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워크 자켓처럼 질기지 않아서 티셔츠 위에 걸치기 편한 옷이니까요. 써멀은 보온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운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위한 옷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한겨울에서 버틸 만한 옷은 아닙니다. 소매에 레인 디펜더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카라트의 기술인데요. 방수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무신사 기준 11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70, 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카라트 하면 빠질 수 없는 초어코트와 오버롤입니다. 이 두 아이템은 카라트 초기부터 있었던 워크웨어입니다. 초어코트는 원래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꽤 많은 물건들이 들어갈 것처럼 크고 품이 커서 활동성에도 용이하죠. 소매를 편하게 롤업하기 위해 단추가 들어간 특징이 있습니다. 작업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카라트의 초어코트가 조금 거친 워크웨어 이미지라면 프랑스의 초어코트는 조금 우아한 워크웨어 이미지입니다. 물론 둘 다 매력은 있죠. 카라트의 오버롤은 누가 봐도 워크웨어입니다. 공구나 펜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배 쪽에 들어가 작업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죠. 여기 재밌는 디테일이 있네요. 카라트 워크팬츠에도 있는 이 디테일을 보면 이제 여러분은 이게 멋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망치를 걸어놓는 데 쓰이는 디테일
디테일입니다. 이것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격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카라트의 바지 또한 워크웨어가 느껴집니다. 장비를 넣고 걸고 넣고 무릎이 땅에 닿아도 다치지 않게 디자인을 했죠. 저걸 보니 제가 노가다를 했을 때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카라트는 굉장히 투박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투박한 건 투박한 대로 맛이 있습니다. 그 맛 때문에 대중들이 카라트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라트 로고가 좋아서 옷을 입던, 그냥 멋있어서 옷을 입던, 워크웨어가 뭔지 몰라도 옷을 즐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라트나 워크웨어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면 지나가다 혹은 영화를 보다가 카라트의 옷을 보고 조금 더 풍부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초보자를 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